반갑습니다. 이제 3학 세 번째 작업지사 오늘 공부입니다. 앞서서 정진수양 사리연구 공부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정진수양과 사리연구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공부를 하고 나면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작업지사 공부를 할 텐데 하고 나서 내가 취사를 열심히 해와야겠다. 정의를 실행해 봐야겠다. 이런 각성이 생기고 각오가 생기고 실천에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달렸죠. 저는 전달할 뿐이고 그런 각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전대원 교우님이 개념과 단어 그리고 본인의 공부해보면서 또 연마된 바를 공유를 해줬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본인을 많이 들여다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개념들은 앞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취사 그랬죠? 작업취사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죠? 원문을 읽으셨으니까 다 뭐였죠? 취사를 얻자는 겁니다. 취사력을 얻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취사력이 있어야 싫어하는 고해를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낙원을 가기 위해서 이 취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내가 취사 공부를 잘하면 낙원으로 간다. 낙원을 맞이할 수 있다. 낙원은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나 뭐 뜻대로 안 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남이 누군가가 주는 것 같잖아요. 자기는 안 돌아보고. 이런 우주를 많이 표현합니다. 실제로. 내 취사가 낙원을 맞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취사를 돌아보고 취사를 바르게 하려는 마음이 나죠.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취사를 하려는 마음이 나겠어요? 내가 바라는 낙원은 내가 취사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행이라고도 해봤어요. 취사는 왜 하느냐? 목적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하셨어요? 실효과를 얻기 위해서 마치 비유를 하시면서 수양 연구력을 얻었다고 해도 취사를 하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결실이 없는 나무와 같다. 관상용 나무도 있지 않나요?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시죠. 결실이 없다면 얻을 것이 없다. 마치 또 농사 준비를 다 해놓고 준비 싹 해놓고 씨를 안 뿌려요. 그러면 얻을 것이 없죠. 장보기 다 해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조리법까지 다 준비해놓고 요리를 안 해. 그러면 요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해도 안 부르겠죠. 먹기 위한 것인데 요리는 아무리 앞에 준비를 잘 해놔도 실제 실행하지 않으면 실효과가 없다. 앞에가 좀 부족해도 실행을 하면 그 준비만큼 실행한 만큼 효과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취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 아무 효용이 없다. 그래서 낙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수양 연구도 필요하지만 물론 같이 가는 겁니다. 취사가 없다면 결정적으로 낙원을 맞이할 수가 없다. 취사력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복락을 구할 수가 없다. 선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이 좋은 줄을 알아요. 근데 왜 그 선을 못하고 고해로 들어갑니까? 여기 표현해 놓으셨죠. 12선악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나 던지면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이다 악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과연. 어떤 게 선인가 악인가. 사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싸우죠. 뭐가 정의냐 많이 싸우잖아요. 명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알아도 12선악을 알아도 하려는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 이해가 걸려 있어서. 12를 알아도 이해가 걸리면 12가 바뀌어요. 하려는 마음이 사라져요. 마음을 내도 습관에 업력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려는 마음이 나다가도 습관적으로 안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있어요. 그 습관 업력을 이겨내도 결과가 반드시 좋으란 법이 없습니다. 왜? 환경이란 게 있거든요. 너무 어렵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관문이 너무 많은 거야. 취사하기 참 어렵네요. 마지막에는 사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해놓고 사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전에 우리 교사 공부할 때 대중사님도 그러셨죠?
대각 이론 과정 얘기하시면서 자려고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다 그러셨죠? 사은의 도움이 뭐였어요 거기서? 팔산이도 도와주시고 주변 인연들이 도와주셨죠? 환경이 도와줬죠? 사은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 여러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특히 사은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내 것을 열심히 해놓고 사은의 도움이 또 있어야 돼요. 큰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작은 일은 그냥 나 혼자 관계된 일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시험 공부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웬만큼 영향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과 관계된 일일 때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불공을 더하는 거예요. 사실불공에. 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랬으니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왜 취사를 잘 못하느냐, 고해로 들어가느냐. 첫 번째가 시비를 몰라서예요. 시비, 옳고 그름을 모른다. 여기다가 아이, 청소년기 이렇게 써놨는데 제 요즘에 순경, 역경의 아이콘이 10개월 된 제 아들입니다. 순경을 많이 주고요. 역경도 많이 줘요. 요즘에. 점점 역경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많이 맞습니다. 뭔 말이냐. 실제로 많이 맞아요. 얼굴에도 많이 맞고 팔도 많이 맞고 뭘 잡으면 휘둘러요. 남자애라 그런가. 막 휘둘러갖고 팔도 그러고 정도도 많이 맞더라고요. 눈도 찔리고 안과도 갔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또 해요. 시비 개념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점점 그 아이가 커서 시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근데 아이도 점점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시비를 알아가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죠? 아이가 그러면 모르니까 그런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죠. 점점 옆에서 아이는 이쁘니까 옆에서 봐주지만 누가 봐줍니까? 시비를 모르는데. 청소년기 학생들 어떻습니까? 시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장이 갈리죠. 본인은 안다. 그러고 옆에서는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은 계속 간섭하려고 그러고 본인은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고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다만 상황 따라 맞고 틀리고가 있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누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죠? 최종 판단은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근데 착각해. 자기가 하겠다고.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본인은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자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죠.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호자니까 무조건 내 말 따라라 해야 돼요? 길러줘야죠. 자력을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닐 때만 제재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쌍방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자력과 타력이 아울러져서. 청소년기는 아직은 시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본인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반대 입장이 되면 싸우게 되는 거죠. 청소년기 때 빨리 시비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불법을 배우면 됩니다. 빨리 불법이 뭔가를 지금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걸 알게 해야 돼요. 인과가 뭔지 알게 하고 진리가 뭔지 알게 하고 대소유무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시비의 판단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법마상정급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법마상정급 있으세요? 법과 말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법마상정급이죠. 그래야 시비를 변명하게 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착오가 없어야 되거든. 판단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공부를 나중에 과학 공부하고 도학 공부를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함께 가야 된다. 그럴수록 누가 이익이에요? 그 아이가 이익이에요. 시비 판단 능력이 빠를수록 일의 판단 능력이 올라가서 과학적인 분야에도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모른다는 것은 연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시비를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 아직 법마상정급과 학마이까지 못 가서 시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 해봐야 됩니까? 시비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해봐야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상처 다 주고 일 다 망쳐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제까지?
타력을 입어야죠. 그때는 법문을 읽고 스승님께 감정받고 때론 동지들한테 묻고 자력이 없을 땐 타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타력을 잘 들어서 내가 잘 활용하면 자력이 되는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법문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시비를 몰라서입니다. 연구력이 부족할 때 시비를 모르면 취사하기가 어렵다. 고해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수양력 부족이죠. 시비는 알지만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시비는 알았어요. 근데 욕심이 일어납니다. 왜? 이해를 보게 되거든요. 옳고 그름은 알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죠. 그런데 해가 된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죠. 정말 저게 옳은 건가? 그래서 이해를 따지는 것이 이기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뭘 해요? 그 다음부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거 했는데 꼭 내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바원공서를 할 때 구멍이 뚫린 적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활사님이 막으셨다고 그랬었죠? 신은 뭐예요 그때? 구멍이 뚫렸으면 뭐 해야 돼요? 막아야죠? 왜?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추운데 굳이 내가 막아야 되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막을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막으셨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때 욕심이 일어나고 시비가 아닌 이해를 따지기 시작하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저거 못할 것 같아. 꼭 내가 해야 되나?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욕심이 일어나면 이해가 들어서면 시비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저기 적어놨죠. 삼땡증권에서 배당 차고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직원이 실수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면서 10,000원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를 보냈어요? 10,000주를 보냈죠.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0만 주를 보냈어요. 돈이 얼마예요? 뭐 그때 주식이 만약 5만 원이었다 그러면 10만 주 보내면 얼마예요? 50억. 잘못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받아본 사람이? 당연히 알죠. 잘못 왔다. 알죠? 근데 그 중에 일부 임직원들이 그거를 바로 팔았어요. 난리가 났죠. 수백만 주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죠. 예, 그때 뒤집어졌었죠. 그 사람들이 과연 몰랐을까? 시비를? 다 알았을 겁니다. 뒤에 어떻게 될까봐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현금을 취했죠. 근데 욕심이 들어서면 그렇게 그 판단을 못하게 되나 봐요. 예. 뻔히 알죠? 잘못된 걸 뻔히 알고 다시 회돌될 걸 뻔히 아는데 팔아도 바로 현금화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뽑아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며칠 걸린대요.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욕심에 시비 판단을 놓아버리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이겠죠. 일대 혼란을 겪게 만드는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반항하시겠습니까? 거기 삼땡증권의 직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와 보면 생각해 보겠어요? 예. 여러분 통장에 지금 수십억이 딱 들어왔어요. 갑자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보고요. 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다 잡힙니다. 바로 뽑아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서면 다 놔버려요. 그거 다 훔쳐서 가져갔어도 설사 안 잡혀도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인과를 아는 사람이면 절대 안 할 행동이죠. 인과를 모르니까 그 한치 앞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그 경계를 한번 겪었네요. 갑자기 수공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에 톡이 왔어요. 애기가 아프다고.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왔대. 순간적으로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예. 별로 아픈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열이 나서 올 정도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수공 준비하다가도. 근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좀 괜찮다. 그리고 열만 나는 거니까 그러면 해열제를 먹여봐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또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때 욕심이 나서 갈 수도 있었죠. 집 가깝거든요.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실력에 여기 수공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말을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시간이며 에너지며 분산되는 거며 저도
잠깐 그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인가? 오늘 공부방 오시면서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오셨어요? 그 고민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당연히 오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긴 분들은 참석한 것이고 또 당연히 온 것이고 아닌 분들은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겠죠. 수공이 오는 것이 시예요, 비예요? 누구한테는 비일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걸 시로 당연히 안다면 왜 안 왔겠어요? 그 뒤에는 이제 이해가 붙은 거죠. 오늘 좀 피곤한데. 나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오늘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현장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줄었어요. 지금 다 청년만 앉아 계신데 우리 일반 분들은 영상으로 집에서 편하게 보고 계십니까? 전에는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셨는데 언젠가부턴가 현장에는 참석을 잘 안 하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현장 참석하는 것이 쉽니까? 온라인 참석하는 것이 쉽니까? 둘 다 쉬워요? 현장에서 듣는 것이 공부가 더 잘 되겠어요? 온라인으로 듣는 게 더 잘 되겠어요?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직접 와서 들으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죠. 근데 왜 여기 안 앉아 있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것도 참 대단하십니다. 물론 공부하려는 거 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쉽진 않죠. 경기가 많거든요. 그러나 과거에는 왜 여기 앉아 계셨고 지금은 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시겠죠? 이제 점점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비를 알지만 합리화시킬 수가 있죠. 이것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로 오지 않고 교당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유튜브를 통해서만 편하게 공부하려는 마음이 습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비를 알아도 이해가 찾아들면, 즉 욕심이, 불가치라는 욕심이 내 마음에 찾아들면 시비는 어느새 놓아버리고 자기 합리화로 이해를 통해서 시비를 분간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제 수양력 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겨냈습니다. 시비도 알고 이해도 넘어섰어요. 욕심도 넘어섰어요. 근데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습관, 업력에 끌려섭니다. 이게 뭐예요? 취사력 부족입니다. 취사력 부족. 시비를 알아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습관, 업력에 밀려가지고 불의를 취하게 되는 경우.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한 경우에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칭찬 좀 해보라고 그러면 참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해봐서 못해요. 하면 좋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단장중앙님들 칭찬 잘해야 돼요. 단원들을 살려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 잘해야 됩니다. 맨날 혼만 내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안 해봤어요. 닭살 돋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냥 단원들이 다 공부심이 뛰어나가지고 맨날 혼만 내도 그냥 하라고만 해도 잘합니까? 여러분들 단장중앙님들은 교무님 맨날 혼만 내면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잘해요? 옳다. 또 욕심을 넘어서는 것도 알고. 그런데 안 해봐서 또 어떤 사람 욕을 그렇게 잘해. 학생법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나이인데 오면 그렇게 욕을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학교에서 욕만 하냐? 그랬더니 욕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애들이 다 욕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욕을 안 하면 섞이질 못한대.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습관이 됐대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때도 습관이 되면 시골에 일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나서시면 또 일을 막 하셔요. 나아지면. 자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혼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아프실까봐 걱정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프시거든요.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고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전에 하셨던 포크레인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허리를 그 병이 오셔가지고 휠체어를 타세요. 근데 손으로는 할 수 있거든. 그 포크레인을 타서 일을 하시더라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소를 키우시는데 축사에 그 퇴비가 그 있잖아요. 소똥. 그거를 치워야 되는데 기계로 치워야 되거든요. 그걸 다 해놓으셨더라고.
아, 참 건강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또 재발할까봐. 이미 재발 한번 했었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근데 당신이 스스로 그거를 못 놔요. 그래서 초반엔 제가 많이 말렸었는데 이제 한 5, 6년 되고 보니까 아, 이건 당신이 놓치기 전에는 못 놓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 돼버린 것이죠. 아무리 시비를 알고 나한테 해가 온다는 거 알아도 습관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공부는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근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 습관이 들기 전에, 마음의 습관이 들기 전에, 몸의 습관이 들기 전에, 입의 습관이 들기 전에, 생각의 습관이 들기 전에. 그래서 언제 해야 돼요?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아이들이 시비 판단이나 이해 판단이나 취사하는데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대로 해고 자영자재로 살다가 어른 돼서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바꾸라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릴 때 공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습관 업력에 끌리면 바른 취사를 하기가 어렵다. 고의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환경에 끌리면 못합니다. 제가 밑에 사은의 도움이라고 해놨죠. 회사, 학교, 가정 환경이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욕하는 학생 예를 들었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해버리면 힘이 약하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사는가 너무 중요해요. 회사 갔더니 다 뒷담화하는 분위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뒷담화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앉아있는데 너는 뭔데 안 하는 거야?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죠? 아니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 잘났다. 그 다음부터 안 껴주죠. 예. 왕따가 돼요. 그렇다고 같이 동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환경에 끌리게 되면 힘이 없으면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은. 특히 큰 일일수록, 여러 사람과 관계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취사를 잘하고 낙원으로 가려면 이 과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시비를 정확하게 아는 것. 대소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시비 이해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습관, 내 습관, 뭔가를 알아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까지 넘어서야 돼요. 한번 해보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어이 하자. 기어이 하자. 정의를 실행하고 불의 제거하는 것을 기어이 하자 그랬어요. 때 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회 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정이면 기어이 하고 불이면 기어이 하지 말자. 자, 우리 마음 공부의 출발을 다시 얘기해 보자 합니다. 취사를 지금 하자는 것이 우리 사막의 마지막이죠. 취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원불교 신앙 수행의 시작은 어디예요? 이런상입니다. 이런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원만 구죽하고 지국무산나다. 공원적 이런상과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나를 믿고 자각하고 그런 나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게 원불교 신앙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상과 같이 무한한 은혜를 놔두는 삶, 부처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원불교 마음 공부는 유문영 공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 말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 공부를 뭐라 말하면 유문영 공부다 그랬습니다. 유문영 공부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다 그랬죠? 이것을 무시선법에서 풀어주셨어요. 육군이 무사할 때, 육군이 유사할 때. 육군이 무사는 뭐예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한다. 수양 연구 위주의 공부죠. 육군이 유사할 때,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한다. 취사 위주의 공부죠. 여기도 수양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위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사 위주의 공부다. 여기 오늘 배운 법문에 작업 취사를 뭐라고 하셨어요? 육군을 작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그랬죠. 무시선법 뒤에 있는 내용 같죠? 육군이 유사하면 과 같은 내용이죠.
이 작업 취사에는 무시선법에 취사 위주의 공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수양 연구는 일이 없을 때의 위주의 공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취사 공부도, 작업 취사 공부도 뭐가 있어야 돼요? 수양 연구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취사를 잘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우리가 일을 당하면 취사만 하는 게 아니죠. 일이 있으면 취사 위주라고 했으니까 취사만 하자는 것이 아니죠. 수양 연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수양 연구 취사를 합해서 뭐가 돼요? 취사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취사입니다. 수양 연구는 안 남아요. 취사를 하자는 거예요. 결국 취사를 잘하기 위한 준비죠. 수양 연구는 아무리 수양 연구를 해놔도 취사를 하지 않으면 실효과를 못 얻는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효과, 겉효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취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원불 마음 공부는 취사 잘하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원문의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작업이 뭐예요? 업을 짓는 것이죠. 육근을 작용하는 거 그랬습니다. 육근은 아까 몸과 마음 그랬죠? 눈, 귀, 코, 입, 몸 5가지 오감에다가 마음을 더한 것. 또 이것을 3가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신구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왜 구를 따로 떼어놨어요? 오감에서 입으로 짓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입으로 업을 엄청나게 많이 짓기 때문에 입을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몸, 입, 뜻, 마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업을 짓다 그럽니다. 업을 짓는다 그러면 흔히들 업을 지으면 뭔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업을 짓다 생각하면 맨날 나쁜 업만 짓는 것 같아가지고 업을 짓는다 그러면 꼭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예. 그냥 선악이 없어요. 업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어디서 갈려요? 취사에서 갈리는 것이죠. 취사.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려야 돼요. 정의가 뭐예요? 올바른 도리, 진리에 맞고 양심에 부합되고 대중의 의견에 드는 그러한 정의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업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해독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작업치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몸과 마음을 더 세분하게 하면 입, 특히 우리 계문에도 많죠. 몸과 입과 마음을 정의롭게 정의에 맞게 쓰자. 수양 연구를 통해서 그 공부로 시비를 명확하게 알고 욕심, 습관, 환경을 넘어서서 벗어나서 기어이 정의를 취하는 실행 공부를 하자. 오래오래.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하자. 각오는 죽기로써 한다. 죽기로써. 일어나라 일어나라 알람이 핸드폰이 울리고 있는데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마 상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죽기로써 일어나야죠. 크게 일어나지잖아요. 수많은 경계 속에 살죠? 예.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지죠. 많이 집니다. 맨날 즐거운 생활 할 겁니까? 언제까지? 청산해야죠. 행복이 안 온다고 원망하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취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낙원을 맞아오는 것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모르면 안 한다 이 공부. 수양 연구가 포함된 취사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달렸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자. 세상에 고해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낙원을 바라죠. 그 낙원은 여러분은 취사 공부에 달렸습니다. 확실히 각성을 하시고 지금 시비를 모른다면 뭔 공부에 주력을 해야 돼요? 연구 공부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비는 잘하는데 이해에 끌리거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런다 그럼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수양 공부에 더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습관이나 하던 것이 아니라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일심하는 취사, 그 마음을 챙기는 마음을 더 집중하고 정성을 들여야겠죠. 사람마다 지금 공부 단계에 따라서 뭐에 더 치중해야 할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 앞에 했던 사막 이 3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결국 취사로 덧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라는
낙원으로 가자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막 공부 대이요. 나중에 이제 취사 공부로 마무리 짓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작업지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업지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낙원은 바로 이 앞에 있다. 작업지사의 공부는 대종사님께서 훈련법으로 얘기해 주셨죠. 수양연구 취사가 다 훈련법으로 단련할 수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원리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훈련법은 또 수행편 가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